사람의 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금전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자 가문들은 집안의 재물운을 깎아먹는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번영의 비결이라고 하였지요.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부잣집 가문 중 하나였던 모 재벌가는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 손님까지도 철저하게 가려받았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평판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야 집안의 운이 트이고 그로 인해 금전 흐름도 좋아진다고 여겼지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집안의 화목과 평안을 해치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불운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불운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으로 들이면 불운을 부르고 심지어 가정의 금전운까지 깎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것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인데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욕심은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하지만 타인의 것을 탐하는 욕심, 즉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빼앗으려는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예로부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집안이 기울고 운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런 사람 중에는 직접적으로 돈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척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재산을 나눠 쓰자는 식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들의 특징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하지만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두면 머지않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과도 멀리해야 하는데요. 시기심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문제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안의 친척 중 한 명이 항상 타인의 것을 시기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왜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왜 쉽게 사는 것 같냐?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좋지 않게 되었지요.
결국 이 집안은 계속 다툼이 생기고 운이 나빠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운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탐욕스럽고 시기심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운도 나쁜 운으로 바뀌고 집안의 평화도 깨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대신 베풀 줄 알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집안은 더욱 번창하고 좋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좋은 기운을 주고받아야 집안도 밝고 따뜻해지지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반대의 일이 펼쳐지지요. 특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웃음은 줄어들고 대화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엔 그래 힘들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불평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결국 나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쌓이게 되어 좋은 운마저 떠나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기운이 흐르고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들이면 그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계속 곁에 두면 나도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 결국 집안의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운을 지키고 싶다면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나쁜 기운은 사람을 타고 온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겪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가까이 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불운이 따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자주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불운을 함께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불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집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집에도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단순히 미신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사람들 간의 존중과 예의의 표현이었던 셈이지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주변에 지속적으로 불운이 따르는 사람, 기분이 자꾸 우울해지는 사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집안에서 내쫓을 수 없고 당연히 집에 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행동이 집안에서 용인된다고 해서 밖에서도 항상 환영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고칠 필요가 있겠지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면 타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굳이 지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다시는 관계를 이어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지나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지요. 가족끼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것이 사랑의 일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가족이라 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배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집안에도 좋은 운을 부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운을 쫓아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운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말 조심입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가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눈앞에 없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거나 그 사람의 불리한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대화 중에 저 사람들은 정말 뭐 이런저런 하며 쉽게 비판적인 말을 내뱉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말과 험담을 자주 할수록 결국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운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는 행동은 그 에너지를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신중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나의 금전운도 좋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을 쫓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전운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든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싸고 저렴한 걸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너무 저렴한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싼 게 곧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를 들자면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싸고 저렴한 자재들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결국 집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 문제나 안전 문제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이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효율성입니다. 무조건 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절약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에 돈을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절약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행동은 마음가짐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갈 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돈을 내니까 너는 내 요구를 무조건 모두 다 들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음식을 먹거나 항상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가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이 맛있거나 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그분들이 그만큼의 노력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돈을 지불할 때나 서비스를 받을 때 단순히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가 아니라 그들이 제공해 준 것에 최소한의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멋지고 세련된 행동입니다. 내가 돈을 내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사고방식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서도 조심을 해야 불운을 피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론 외모를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무심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내면의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요. 특히 상황마다 적절한 옷차림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이라면 면접관은 지원자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첫 만남에서의 인상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타난다면 면접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어떤 태도로 그 일자리에 임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요. 하지만 단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그 일자리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화로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꾸미는 것이지요. 비싼 브랜드 옷을 입지 않아도 내가 입은 옷이 깨끗하고 깔끔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옷차림과 외모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명을 개척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상 깔끔하게 꾸미는 것이야말로 자신감을 키우고 더 좋은 기회와 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운을 피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연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을 부릅니다. 전체적인 운은 물론이고 금전운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을 곁에 잘못 두었다가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경험은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끊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이 많아서 사람을 쉽게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 결국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요.
사람을 잘 고르는 눈을 기르는 것은 나의 책임이자 능력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삶도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은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지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돌아보세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귀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인연을 만나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 내 집안의 운을 좌우하는데요. 그러니 작은 부분들부터 서서히 잘 쌓아나가면 금전운은 물론 집안의 전체적인 좋은 운까지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